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그 함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로그 성질들을 같이 봤고 정의를 우리가 같이 익혔죠. 로그 함수 정의하고 나머지 계산들도 같이 해보고 로그 함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로그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로그 정의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2의 몇 제곱이 3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똑같은 의미로 이 네모를 어떻게 썼다? 로그 2의 3이라고 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값을 함수로 확장해주면 지수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 네모를 우리가 이런 미지수 x로 넣어준다면 그죠? 그래서 2의 x제곱이 어떤 값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y라고 하는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해주면 이것 또한 지수 함수로서 정의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지수 함수를 이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과 같은 형태였다. 그러니까 지수 부분을 변수로 보는 거죠. 이걸 지수 함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역함수 정의도 같이 했었죠. 역함수는 뭐다? 원래 본 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고 본 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즉 정의역과 치역의 위치가 상황이 바뀌는 거죠. 역할이 바뀌는 건데 따라서 x랑 y를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x는 2의 y제곱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x는 2의 y제곱을 우리가 로그의 형태로 한번 다시 재표현해 볼까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 방법만 다르게 로그로 한번 써본다고 하면 이 y제곱이라고 하는 지수가 결국 뭐가 된다? 로그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로그 밑하고 이 x를 진수 자리에 넣어서 로그 2의 x는 y다라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표현과 이 표현과 이 표현은 똑같은 말인데 그죠? 똑같은 말인데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지금 역함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수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도 역함수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네 둘은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둘이 역함수면 이렇게도 역함수 관계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 함수로 표현된 것의 역함수가 결국에는 이런 형태인 거구나.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로그로 표현이 됐고 로그의 진수 부분은 x고 그에 해당하는 값을 y라고 해서 함수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로그 함수의 형태하고 지수 함수는 어떻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럼 역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y는 x 대칭, y는 x축이라고 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다라는 게 역함수의 또한 성질이었죠. 그래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이렇게 대칭 그래프로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그 함수를 그릴 때는 지수 함수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수 함수를 그리고 y는 x 그린 다음에 y는 x로 접었을 때 똑같이 일치하게끔 그려주면 그게 바로 로그 함수가 된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거는 지수 함수에서의 밑에 해당하는 게 여기 2잖아요.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의 밑도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거. 이렇게 맞춰주면 서로의 역함수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정의를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의니까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b가 0보다 크고 1은 아닐 때 b의 y는 x를 만족하는 실수 y는 오직 하나 존재하는데 이때 y는 로그 b의 x로 나타내고 로그 함수라고 정의가 된다라는 거고 이때 우리는 요 x를 진수라고 하고 b는 베이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y는 b의 x라고 하는 것은 지수함수인 거고 지수함수 잘 생각해보면 1대1 함수니까 역함수 정의되는 거고 역함수 정의해보니까 그것이 로그함수가 된 거고 그죠?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지수랑 로그함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고 y는 로그 bx를 밑이 빈 로그 함수라고 정의한다.
로가리스믹 펑션이라고도 얘기하고 로그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로그 법칙도 같이 봤는데 이어서 그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거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y는 로그 2의 x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여기 2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2라고 하는 숫자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지수 부분에서 우리 얘기했었는데 뭐였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도 사실 미분할 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로그 함수 말고 이제 이 지수 함수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여기에서 지수 함수는 성질이 뭐가 있었나요? 그죠? 0,1을 반드시 지나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1보다 작더라. 물론 계산하는 거 우리 뒤에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사실만 그냥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이렇게 만나면 안 되겠죠. 점근선이니까. 자, 3의 x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냈을 때 0,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또 찾아보니까 이때는 1보다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기울기를 0,1에서 내가 접선을 그려냈을 때 정확하게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는 이 밑 베이스는 결국 뭐가 될 것인가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2하고 3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대략 2점 얼마였다라는 것까지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어떤 무한소수의 형태인 이 값을 2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지수함수에다가 이용하면 2의 x제곱과 같은 형태의 지수함수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2도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 2라고 하는 숫자를 그 밑으로 해서 지수함수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지수함수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로그 함수도 역시 이 2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숫자를 로그의 밑에다가 한번 정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x제곱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때 이 로그 2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l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기도 해요. 그리고 밑이 특히 2인 로그 함수를 자연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지수 함수도 우리 이거는 자연지수 함수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자연 로그 함수 lnx라고 쓴다. 자, 그리고 1, 2, 3, 4번 성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lnx는 y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같다라는 표현으로 써져 있죠. 자, 여기 표현을 보면 lnx가 뭐냐면 로그 2의 x였어요. 즉 로그에서 밑이 2인 거고 진수가 x라는 뜻이죠. 그게 지금 y라는 건데 이거 우리 지수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는 지수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y제곱이 들어가는데 무엇의 y제곱이 어떤 값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2의 y제곱이 x가 된다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라는 얘기고 자, 2번 식은 ln2가 1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ln2가 로그 2를 의미하고 진수가 지금 2라는 뜻인데 자, 이 값을 네모라고 한번 해보면 이 네모라고 하는 로그의 값이 뭐였어요? 그쵸? 2의 네모가 2라고 하는 뜻이랑 똑같은 거죠. 지수로 변환을 했을 때.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값이 1이다라는 거예요. ln2는 1이다 기억하면 되고 3번은 어떻게 되나요? ln2의 x제곱이 x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2라고 이제 밑을 2로 써주면 ln이라는 표현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ln 2의 x제곱은 로그 2의 x제곱이 될 텐데 이것을 네모라고 또 놔볼게요. 뭐 문자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네모라고 해보자. 그러면 2의 네모 제곱을 우리가 지금 표현한 거니까 네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순서대로 2의
이 전체 2의 x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쵸? 네모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럼 x는 네모다가 돼야지만 증오가 성립하니까 즉 네모가 뭐가 된다? x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x가 되었다. 자, 이 식도 중요하죠. 그래서 ln 2의 x는 여기 x만 남게 돼요. 요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4번 성질 보면 2의 ln x가 x다라고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로그 법칙 4번에 보면 마치 여기 A하고 C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 때도 성립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성질을 이용하면 지금 요 4번도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4번에 보면 좌변이 2의 로그 x니까 ln x니까 로그 2의 x라고 보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지금 위에 지금 성질 4번을 이용하면 자,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2하고 x. 지금 4번에 A하고 C 위치가 지금 2하고 X인 거죠. 요 둘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면 이렇게 체인지를 하면 X의 로그 2의 2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로그 2의 2는 얼마예요? 로그 A의 A는 얼마다? 1이다. 지난 시간 또 이거 증명했죠. 그러니까 얘도 1이 되니까 X의 1제곱은 뭐다? X가 된다. 그죠? 그래서 4번도 2의 lnx는 x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냐면 2의 lnx는 2의 로그 2의 x잖아요. 2의 2가 똑같으면 이 x만 남는다라고 기억하면 될 거예요. 로그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증명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기억했다가 여러분이 계산할 때 쓰면 되고 그래서 예제 6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죠. 이제 6번에 보면 다음 각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을 찾는 문제인데 A번에 보면 자 ln2는 x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ln2가 뭐였다? 로그 2의 2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지금 x다. 그쵸?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수로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 로그의 표현은 x인데 이 x를 뭐로 보면 된다? 지수로 보면 된다. 그리고 순서대로 쓴 거다. 그러니까 2의 x가 2가 된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로그에서 이 진수 부분은 이렇게 우변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였죠? 지수로 변환했을 때. 그러면 2의 x가 2가 되려면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ln 2가 x다. 근데 ln2는 1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지수로 표현했을 때 1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B번에 보면 lnx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lnx가 마이너스 2면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변환해서 쓸 수 있나요? 지수로 표현해 보면 이 지수 마이너스 2가 지수에 해당이 되고 순서대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x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x는 뭐가 된다? 2의 제곱 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 같이 볼게요. 예제 7번에 보면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A번에 보면 로그 2의 24 더하기 로그 2의 6 마이너스 로그 2의 9예요. 자, 로그 법칙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로그들이 다 같이 밑이 일치하죠. 2로 일치하는데 연산은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로그를 더할 때는 진수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되고 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진수를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로그 법칙의 우리 1번, 2번 성질이었죠. 자, 그래서 로그 2에 더하는 거는 진수끼리 곱한다. 그러니까 24 곱하기 6을 하면 되고 빼는 거는 이 진수를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그 2에 24 곱하기 6 나누기 9 연산하면 약분 다 되나요? 3으로 약분하고 또 3으로 약분하면 16만 남네요. 로그 2에 16이고
자, 로그 2의 16은 우리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2의 4제곱이 되죠. 자, 로그 법칙에서 우리 이런 성질도 있었어요. 진수에서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내릴 수 있다. 그래서 4 곱하기 로그 2의 2다. 근데 로그 2의 2처럼 밑과 진수가 같으면 뭐다? 1이다. 그래서 4가 된다. 계산할 수 있죠. 그다음에 B번도 같이 보죠. 자, B번에 보면 총 4개의 텀이 있는데 ln이라고 써져 있고 a하고 b가 있네요. 그럼 a는 a끼리 생각해보고 b는 b끼리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텀은 3분의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3분의 2의 ln a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3 약분되면서 2 ln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전개해 볼까요? 그러면 2분의 1의 ln 3제곱근 루트 a인데 이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제곱근은 a의 3분의 1제곱으로 봐도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로그에서 이렇게 앞에 곱해지는 숫자 어떻게 해도 된다? 로그 법칙에서 그쵸. 진수의 지수를 이렇게 곱해줄 수 있는 거죠. 올릴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3번 성질이었죠. 그래서 올려주면 이 값은 ln a의 3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전체 올라간 거로 생각하면. 자, 그리고 이렇게 전개했을 때는 마이너스 ln b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 텀은 ln a에 자, 요 3분의 2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요 ln a라는 표현 방법은 사실은 로그 2의 a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a가 지금 진수인 거죠. 그 앞에 있는 3분의 1은 숫자인데 진수에 뭐로 쓸 수 있다? 지수로 올려서 쓸 수 있다. 3번 성질. 그래서 a에 3분의 2제곱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ln b에 2는 어떻게 한다? 제곱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ln a에 요 지수끼리 곱하면 6분의 1제곱 되고 그 다음에 ln b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로그 각각의 지금 덧셈, 뺄셈으로 나눠서 표현이 됐는데 이걸 한 번에 다 정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덧셈은 그쵸. 진수의 곱셈으로,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ln 하고서는 여기 정리를 할게요. 왜 이렇게 쓰냐면 이 부분이 진수 부분이니까. 요 ln이란 표현 자체는 지금 밑이 2인 게 생략되어 있는 표현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요 괄호 안에다가 진수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만 쫙 정리를 해서 집어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얼마 되나요? a의 3분의 2제곱 그리고 b의 제곱 더했으니까 진수끼리는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뺐으니까 진수는 나눠주면 돼요. a의 6분의 1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니까 b도 하나 나눠주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ln 쓰고 나서 괄호 앞만 들여다보면 a하고 b와의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다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a끼리 정리하면 얼마 될까요? 밑이 똑같이 라지 a인데 3분의 2고 아래 6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a의 3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1. 그쵸? 뺄셈으로 바뀌고 지수 법칙. 그다음 b의 제곱 1제곱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b의 2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ln a의 얼마인가요? 이거 연산하면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6분의 3 그래서 2분의 1 그다음에 b의 1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ln a의 2분의 1 곱하기 b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4개의 텀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그 계산이 익숙해졌으니까 로그 함수 한번 그래프를 볼게요. 아까 우리 로그 함수 살펴봤을 때 지수 함수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으니까 이 로그 함수는 어떻게 보냐면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보는 거다. 역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었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칭인 성질이 있다. 따라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y는 x 대칭으로 그려질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로그함수 그래프를 두 가지로 볼 텐데 지수함수에서 기억나시나요 혹시? 지수함수가 y는 b의 x제곱이라 했을 때 이 b라고 하는 베이스를 0과 1 사이인 걸로 하나 구별하고 1보다 큰 걸로 하나 구별했었죠. 1일 때는 어차피 얘가 상수함수가 돼버리니까 0과 1 하나, 0과 1 사이 하나, 1보다 큰 거 하나 해서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 하나 그려봤었고 3의 x제곱 그려봤던 거 기억하죠? 그리고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3분의 1의 x제곱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지수함수 그려보면서 개형을 봤었는데 여기 위에서처럼 밑이 2와 3처럼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하는 그래프였고 자, 이런 형태였어요. 그죠? 0과 1을 0,1을 지나는 증가하는 함수였고 아래처럼 이런 형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유리수인 경우에는 어떻다? 감소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이런 형태였었죠. 0,1을 지나는. 자, 그러면 로그 함수 그래프도 아마 이런 개형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죠? 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 그럼 첫 번째는 y는 로그 b의 x다라고 했을 때 b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b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대응을 해보면 마치 이런 형태인 거죠. 그죠? b가 1보다 클 때 그래프는 증가함수다. 역시 성질은 비슷하네요. 증가하는 함수다. 왜냐? 그려보면 자, 이것도 여러분이 대입을 하나씩 해보면서 점을 찍으면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고 나는 그렇게 그리는 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좌표평면 있고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과 같은 지수함수가 있다고 하면 이 점은 0,1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1이 될 거니까 0,1을 반드시 지나게 되는데 이 빨간 선에 대응이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선을 접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려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0,1에 대응하는 이 점은 뭐가 되냐면 1,0가 되겠죠. y랑 x가 바뀌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린 초록색 그래프의 이름이 뭐다? y는 로그 밑이 2인 로그 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y는 3의 x제곱,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자, 이렇게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하고 이렇게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칭을 시켜주면 그때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로그 3의 x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또 그려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수 함수에서는 지금 이렇게 숫자가 밑에 있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 우리 확인했는데 로그 함수는 어떨까요? y는 x축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y축이 아니라 x축에 더 가까워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그 2의 x하고 로그 3의 x를 비교하면 이 녀석이 더 아래에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고 하나씩 대응해서 여러분이 점으로 찍어서 연결하셔도 되는데 그때 이제 몇 개만 한번 보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 1일 때, 2일 때, 4일 때, 8일 때 이런 식으로 다 넣어본 거예요. 자, 2의 x 자리에다 넣은 건데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얼마 되죠? 로그 2의 1. 그럼 지수로 바꿨을 때 몇 제곱을 한 것이 1이 되는 거예요. 0제곱밖에 없죠. 그러니까 값은 0이 된다. 그래서 뭐다? 1,0을 지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로그 2의 2니까 아, 로그 A의 A 형태구나. 그건 뭐였어요? 1이었죠. 지수로 얘 바꿔서 썼을 때. 자, 그래서 2,1을 지난다. 찍으면 되는 거죠.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4인데 로그 2의 4인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로그 2의 제곱으로 보는데 이 제곱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내릴 수 있다. 로그 2의 2는 뭐다? 1이다. 그러면 2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4일 때 2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점들을 찾아서 주르륵 찍어서 쭉 연결한 거예요. 자, 그리고 8분의 1 한번 넣어보자. 그럼 로그 2의 8분의 1 얼마예요? 로그 2의 8분의 1은 어떻게 쓸 수 있다? 2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하면 된다? 앞으로 내려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2의 2다. 근데 이게 뭐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고 x, y로 점을 쭉 찍어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대칭인 것도 생각하면 지수함수와의 관계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증가함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수함수에서는 우리가 그 점근선에 해당하는 게 누구였나요? 그쵸? 요 x축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 그래프가 그려졌었죠. 왜냐하면 x가 무한히 작아지더라도 결코 0은 되지 않으니까 0에 가까워질 뿐인 거죠.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찾는데 자,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x축을 이제 대칭하면 y축인 거죠. y축이 점근선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그래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b라고 하는 값이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0과 1 사이인 함수 두 개를 이제 그려본 건데 자, 이거 어떻게 된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나요? 이거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똑같죠?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요게 이제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 그리고 y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어떻게 그렸어요? 2의 x승은 증가지만 2분의 1의 x승은 뭐다?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쓰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요. 하지만 x에 0을 넣으면 y는 1이 되기 때문에 0, 1은 반드시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지수 함수 파트에서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y는 x로 대칭해서 내가 딱 접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접어냈을 때 딱 일치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마치 날개 모양처럼 이렇게 두 개가 펼쳐지는데 이것의 이름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2분의 1의 x는 y다라고 하는 로그 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분의 1이라고 하는 밑을 똑같이 공유하는데 하나는 지수고 하나는 로그 함수가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수치를 넣었을 때 y 값이 나오면 x, y를 찾아서 점으로 찍은 다음에 쭉 연결한 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0과 1 사이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지금 확인했고 그다음에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했죠. 자, 그리고 어떤 로그 함수든지 1,0을 지난다는 거는 우리가 대입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점근선을 갖는다? x는 0이라고 하는 y축이 결국에는 점근선이 되더라. 지수 함수는 뭐가? x축이 점근선이었죠. 로그 함수는 y축이 점근선이고 우리 y축을 다른 말로 했을 때 x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정의역 한번 생각해 보면 정의역은 어때요? y축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x의 영역은 0보다 큰 쪽에만 존재하니까 양의 실수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치역은 어때요? 치역은 지금 제한받고 있는 게 없죠. 우리 그래프가 지금 여기에서 그림상에서 보면 요만큼만 그려져 있는데 얘를 이제 확장해서 쭉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모든 실수에서 치역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 그릴 때 하나하나 대응해 보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넣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로그 성질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될 거예요.